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부부로서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남는 건 습관과 책임뿐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거의 5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부부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꽃다발 하나였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지친 마음에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뜨겁고 격렬한 사랑은 아니지만 아침마다 머리를 묶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25살에 결혼했습니다. 두 손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 마음엔 가득한 꿈이 있었죠. 그땐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손 놓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폭풍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생계를 꾸리고 아픈 날도 많았고 밤새 걱정하며 뒤척인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점점 멀어졌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했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장에 가고 같은 TV를 보며 앉아 있어도 나누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약은 챙겨 먹었어? 불 꺼줄래?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결혼의 말년이구나. 누구나 그렇듯 사랑은 정으로 바뀌고 정은 습관으로 바뀌고 결국엔 침묵만 남는 거구나. 그렇게 사는 게 노년의 결혼 생활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있었던 거죠.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이려고 물을 드던 중 욕실 문이 열렸고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고 물방울이 잠옷의 목덜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듯한 얼굴엔 피곤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젊은 시절 사랑에 빠졌던 바로 그 여자를 다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얼굴도 아니었고 젊음을 되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을 다시 만난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노화일까? 아니면 내가 먼저 포기한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꽃집. 매일 아침 문을 여는 그곳은 오래된 간판과 함께 여전히 소박하게 서 있었죠. 국화, 금어초, 거베라.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아내가 떠오른 작은 꽃다발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예뻐 보여서.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오랜 세월 익숙해진 얼굴을 갑자기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웃음, 도대체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화를 바란다면 먼저 변해야 하는 건 바로 나라는 걸. 아내가 차가워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나중엔 30분까지 늘렸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대신 양파, 마늘, 단호박 같은 건강한 재료를 더 자주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몸에 좋을 뿐 아니라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젊음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일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오늘 이 옷 참 잘 어울리네. 밥 진짜 맛있다. 웃으니까 훨씬 젊어 보여. 그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히 처음엔 저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 있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아내를 다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제가 좋아했던 반찬들을 해주고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조용히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별일 없이도 미소를 짓는 일이 많아졌죠. 아마 그녀도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던 걸 거예요. 우리는 예전으로 단번에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마법처럼 갑자기 가까워지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무너졌던 다리를 다시 놓는 벽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본 아내의 손은 낯설면서도 따뜻했고, 시장에 가다 잠깐 손을 잡은 순간은 말없이도 평온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툴고 느렸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오래된 CD를 꺼내 결혼 초에 함께 들었던 음악을 틀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감정들. 아무 말 없이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말 밤이었고 특별한 계획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누가 권유한 것도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가 그리웠던 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쌀쌀하네. 혼자 자기엔 조금 외로운데. 저는 웃으며 답했죠. 그럼 오늘은 같이 잘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언제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급하게 손을 잡지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잡은 손, 살짝 닿은 어깨, 등을 돌려 제 가슴에 기대어오는 익숙한 몸짓.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취도, 결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밤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감정 속에는 더 깊은 신뢰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상담하고 싶었거든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 혹시 아내에게 실망을 줄까 하는 걱정, 그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성은 젊음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챕터입니다. 더 깊고, 더 느리고, 더 진실한 감정이 담긴 새로운 이야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의 무게가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격정적인 스킨십이나 열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심하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눈을 조금 더 오래 마주치고 작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어. 차 한 잔 더 마실래? 입맞춤도 더 오래 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천천히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오래전의 추억, 그리고 잊고 있던 작은 꿈들까지 꺼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웃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걷다가 살짝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된다는 것. 초라한 식탁이라도 작은 촛불과 잔잔한 재즈 음악을 곁들이면 눈앞에 아내가 마치 다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낯설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것.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습관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나무 도구로 발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노인회 건강 강좌에서 들은 이야기였죠. 처음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도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수면도 깊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아내와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더 이상 불안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솔직하게, 따뜻하게 남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아내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우리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때입니다. 더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손을 잡지 않고 이젠 말 안 해도 알겠지 라는 말로 침묵할 때 사랑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저는 한때 생각했습니다. 노년은 낭만의 끝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다음 장을 이어가기 위한 잠깐의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기에 장미꽃도 필요 없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따뜻한 손길 하나, 상대의 눈빛을 다시 반짝이게 할 수 있는 짧은 칭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되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육체가 아닌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아직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미소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어딘가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요. 저는 75세에 다시 아내를 사랑하게 된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